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조속한 시일 안에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종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종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BBS 뉴스는 한국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스님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가르침을 되새겨보는 기획보도 참 스승이 그립습니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현대 한국 불교의 기틀을 다진 가야산 호랑이 퇴홍당 성철 스님을 조명해봅니다. 불교 사회복지와 교육불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우리 시대의 수행자 해성 대종사의 영결식과 답의식이 엄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안동 봉정사를 방문해 극락전에서 참배하고 성보 문화재들을 둘러봤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일상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마음치유 캠프를 경북 경주에서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은 조계종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조계종 집행부와 반대 진영 간에 불거진 종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정영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긴급 입장문을 발표한 건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한 이후 꼭 일주일 만입니다. 설정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진퇴 여부를 결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뜻을 모아주신다면 그 뜻을 겸허히 받들이겠습니다. 설정 스님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스님의 공식 기자회견은 그러나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진퇴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종원종법의 틀 속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사퇴 요구에 대한 조건부 수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종원종법 질서를 부정하고 갈등과 분기라는 과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 종단은 종도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희복불능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설정 스님의 퇴진을 요구하는 적폐청산 시민연대의 토요 촛불 법회는 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단 법통의 상징이자 최고 어른인 종정 진제 대종사가 지금의 종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다음 달 말까지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정 스님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종원종법과 조계종의 종정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종단 기강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종단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종원과 종법 등을 만들고 뜯어 고칠 수 있는 막중한 권한을 가진 곳, 바로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10월 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종회 임시회가 다음 달 16일 소집될 예정이어서 종회의 선택에 더욱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설정 스님이 종단 운영의 근간인 종원종법의 질서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종회의 현명한 판단이 더욱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태 이후엔 종단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과 제도의 손질, 과감한 인적 청산, 종도들의 화합과 안정을 위한 합리적 개혁 방안 마련 등에 본격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종단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흐트러진 교권을 다시 확립하고 청정 승가로서의 수행 가풍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계종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내분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임시회와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가 다음 달에 잇따라 소집됩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다음 달 16일 임시중앙종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논의된 안건을 인준하기 위한 원로회의가 다음 달 31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임시중앙종회와 원로회의를 통해 비위 의혹에 휩싸인 설정 스님의 거취 문제가 최종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교권자주혁신위원회는 설정 스님의 은처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 달 30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계종 내부 갈등으로 불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이는 우리 시대에 서리빨 같은 경책을 내릴 큰 스님이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BBS 뉴스는 참 스승이 그립습니다라는 기획 보도를 통해 한국 불교사의 큰 스님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가르침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현대 한국 불교의 기틀을 다진 가야산 호랑이 퇴용당 성철 스님을 대구 BBS 정한현 기자가 조명했습니다. 하늘에 넘치는 큰 일들은 붉은 화롯불의 한 점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기틀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있으릴세. 그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랴. 망고의 진리를 향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초연히 나 홀로 걸어가노라. 1936년 봄 25살 한 젊은 수행자의 출가시입니다. 속명은 이영주, 호는 퇴용, 법명은 성철. 현대 한국 불교의 기틀을 다지고 철저한 자기 수행으로 선불교 사상을 확립해 청정 선불교를 다시 일으킨 시대의 어른이었습니다.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에 의해 불교의 맥마저 끊어진 암울했던 시절. 법통의 혼란이 극에 달한 이 어두운 시대에 스님은 뜻을 같이 하는 젊은 스님들과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선수행의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 불교의 새 길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 실체를 바로 보는 중도 사상을 체계화하고 한국 불교의 법맥, 자기를 바로 봅시다, 백일 법문 등 수많은 법문과 저수를 통해 누구라도 열심히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경계를 확립해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우리 불교 근본 입장은 불생불매를 내용을 하는 중도 있더라. 이것인데 그래 이제 우리 불교란 것이 아주 복잡한 것지만 말이지 그 근저를 갖다 그 밑바닥에 말이지 일관된 근본 원리는 말이야 중도에 있지. 만약 그것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불교가 아니더라. 평소 제자들을 직접 지도함에 있어 검소와 절약을 매우 강조했고 스님도 소음기 없는 음식과 작은 암자에서 평생을 청빈하게 생활했습니다. 종단의 분규가 아물지 않은 가운데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됐지만 스님은 여전히 합천 해인사 백리암에서 구도를 계속했습니다. 12.7 법난도 있었고 또 그 뒤로 또 스님께서 이제 종정이 되시고 하셨지만 우리 이제 불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원인은 바깥에서 오는 것보다는 내부의 문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 모든 탓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조계종 안으로 돌려서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 무슨 일이 있으면은 힘을 기울여야 된다. 종단 내 분란이 일 때마다 스님은 비록 옳은 일이더라도 한쪽의 편을 들지 말라며 불교계에 장군 죽비를 내리쳤습니다. 종단 무슨 분쟁이 있으면 옳은 일에도 편들지 말고 정진을 열심히 하라. 이 말씀을 남겨두셔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 분쟁 아니겠습니까? 그게 떠나고 나면 옳은 것도 거르고 그런 것도 거르고 이러한 현실을 많이 하니까 큰 스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수행자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면 갈등과 분쟁은 스스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율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 자기 마음을 깨쳐가는 그런 그 훌륭한 수행의 길을 가라.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당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일체를 존경합시다. 일체가 부처님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를 부처님으로 받들고 스승으로 섬기며 부모로 모십시다. 투철한 수도인의 진실한 삶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불교 사회복지와 교육불사의 큰 발자취를 남긴 우리 시대 수행자, 해성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엄수됐습니다.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면서 평생을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온 대종사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의 정화운동을 이끈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60여 년 동안 한결같이 포교와 사회봉사, 전법교화를 위해 헌신해온 해성대종사. 지난 25일 입적한 해성 스님의 숨결이 곳곳에 남아있는 호국기도 참회도량 서울 도선사에서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청담 문도회장으로 치러진 연결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과 총무원장 설정 스님, 중앙종회 의장 원행 스님 등 종단 주요 인사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도반과 후학, 신도들이 자리했습니다. 불조 속박을 풀어 헤치고 오늘 아침에 나하고 죽음이 없는 일구를 부르니 목마가 불 속에서 춤을 추고 바닥없는 신발이 눈앞에 있네. 사부대중의 대권력인 정화불사를 완수하여 한국불교의 초석을 냈는데 헌신하셨습니다. 그 결과 정단은 청정 수행가풍을 회복하고 대내적으로 대한불교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여 21세기가 지향할 대한불교 조계종의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해성대종사를 보낸 슬픔 속에서도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키워야만이 미래가 있다는 인재불사의 발언 또한 이 자리에 있는 후학들이 마음 깊이 새겨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반목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해와 웃음이 피게 했으며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솔선수범했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연결식에 이어 혜성 스님의 법구는 도선사 경내 연하대로 옮겨진 뒤 제자와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비식이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스님이 육신의 옷을 벗어던지는 순간을 함께하면서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해성대종사는 불교의 최초의 복지법인 해명복지원 초대 이사장을 지냈고 청담노인센터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잇따라 설립해 불교복지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또 학교법인 청담학원을 설립하고 조계종의 승가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 학장을 지내는 등 교육과 인재불사에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스님은 12.7 법난 당시 고문을 당하는 아픔을 딛고 교육과 포교에 매진해 이 시대의 참 수행자로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해성대종사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스님의 생전 가르침은 한국불교사에 지워지지 않는 공덕으로 남았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토요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안동 봉정사를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네스코 등록 산사와 산지승원 7개 가운데 유일하게 방문하지 못했던 봉정사를 휴일을 맞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현존하는 최고의 목조 건축물인 극락전에서 참배하고 봉정사 주지 자현스님과 함께 현존하는 다폭의 건축물 중 최고로 인정받는 봉정사 대웅전과 영산암 등을 둘러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5일 동안 연차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힐링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지 꽤 됐지만 여전히 치유와 휴식이 필요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희망 프로젝트 심쉼풀이와 대한불교진흥원이 일상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마음치유 캠프를 경북 경주에서 열었습니다. 이 현장을 대구 BBS 정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톱만한 건포도를 입안에 넣고 이리저리 굴리며 건포도의 질감을 느껴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포도의 맛과 모양을 음미하며 매일 먹는 음식과 자신의 몸에 대해 떠올려 봅니다. 먹는다는 익숙한 행위를 돌아봄으로써 낯선 명상이 조금은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일단 건포도를 그냥 무심코 먹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게 뭐 향이나 뭐 질감이라던가 아니면 뭐 느낌이라던가 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먹게 되니까 조금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같이 명상을 하니까 또 잊고 있었던 명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일깨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청년희망 프로젝트 심쉼풀이는 그제와 어제 경주 황룡원에서 명상 캠프를 열었습니다. 20, 30대 청년 대학생을 비롯해 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불자 등 45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의 마음 챙김 명상과 지도법사 범국 스님의 마음 치유 법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취업 문제, 그리고 회사에서의 갈등, 가정에서의 갈등,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상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마음에 대한 자존감을 갖는 거. 그 자신들의 마음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그 자존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심심풀이는 마음을 쉬게 해 마음속 갈등과 스트레스를 풀어 헤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작년 첫 행사는 순천 서남사에서 숲 트레킹을, 두 번째는 순천만에서 환경 정화 캠프를 통해 환경과 생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명상 캠프는 일상에 지친 청년들의 힐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명상만이 아니라 편하게 눕거나 바깥에 나가 걸으면서 명상과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학 동안 공부하면서 지치니까 좀 힐링이 되도록 하려고 저에게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왔고요. 다음에 이 심심풀이를 또 하면 어머니랑 같이 한번 오고 싶은 생각. 어머니랑 같이 오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심풀이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서로를 존중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1박 2일간의 명상과 그로 인해 얻은 마음쉼이 청년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가 오대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명상타운인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자비와 마음 챙긴 명상, 자연명상, 요가, 인문학 강의 등 다채로운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월정사 입구에 자리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9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숙소인 가람채와 별채, 독서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비움채, 사찰 음식을 제공하는 웰빙 식당, 수행 공간인 명상홀 등 21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명상마을은 청정한 자연의 품에서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치유의 명상을 하는 힐링타운인 동시에 선수행과 다채로운 명상을 통해 나와 하나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행의 공간입니다. 월정사가 자연명상마을 건립 불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쳐만 가는 현대인들을 위한 명상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산중 불교가 세간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계 우리 불교의 그런 가진 자산, 문화적 자산이나 또 이 좋은 환경을 많은 현대인들에게, 도시인들에게 또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지역의 명소로서의 역할을 다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시대 월정사가 지역과 또 우리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추진을 해왔습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찾아와 머물 수 있고 조정래 작가와 함께 인문학의 지혜를 나눌 수도 있으며 선지식과 함께하는 참선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월정사 전나무 숲길과 선제길, 소나무 숲길 등에서 이루어지는 산책을 통해 몸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맑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그리고 많은 역사적 이야기들을 간직한 이 오대산입니다.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개원하는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심신을 치유하는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월정사는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을 다채로운 치유와 명상 프로그램, 월정사의 역사와 불교 문화가 융합된 세계적인 명상의 성지로 일궈가겠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가 다음 달 20일까지 야간의 산문을 개방합니다. 화엄사는 사찰과 지리산을 찾는 참배객과 관광객을 위해 밤 10시까지 사찰을 야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천년고찰 화엄사는 4점의 국보와 8점의 보물, 다수의 문화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지 덕문 스님은 여름 한낮의 뜨거운 열기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야간에 사찰 산문을 개방하기로 했다면서 산사가 주는 고즈넉함과 살아 숨쉬는 우리 문화재의 멋과 향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해 스님의 제자이자 동국대의 총장과 이사장을 지낸 백성욱 박사를 조명하는 첫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독립운동가와 학자, 교육자로서 근대 한국불교 선지식으로 꼽히는 백성욱 박사의 삶과 사상이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만해학회 학술 세미나에서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는 백성욱의 삶과 한용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백성욱 박사가 중앙학림 시절 만해 한용운 스님과 인연을 맺은 것이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투신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광식 교수는 백 박사는 독립운동은 물론 독일 유학 이후 승려 대회 등을 통해 만해의 불교 자주화를 실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공부하고 20년대 후반에 돌아오셔가지고 질이 멸렬한 불교 청년회에 재기를 하고 청년운동에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또 청년운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교단을 이제 바르게 해보자 해가지고 조선불교 선교 양조 승려대를 통해서 교단의 틀과 교단의 어떤 운영의 내규를 정한 그 승려대를 주최를 했는데 1897년 9월 말에 태어난 백성욱 박사의 생애는 독립운동과 해외 유학, 수행이라는 변곡점으로 나뉘어집니다. 백 박사는 독립운동 이후 조국 광복의 첫걸음은 국민 계몽에 있음을 절감하고 유학길에 올라 박사학위를 받고 1925년에 귀국합니다. 이후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로서 후학양성에 매진하던 백성욱 박사는 돌연 금강산으로 수행을 떠납니다. 심신이 피곤하고 자기 10년 동안 공부와 독립운동과 어떤 세속과 그런 그 불교의 자주화에 매진하다 보니 내가 신심이 부족하고 승려로서의 초심이 약간 한계에 떨어지고 내 자신을 반성을 하는 계기를 이제 느꼈습니다. 한 달 동안 지방 여행을 하고 또 29년 가을에 이제 오대산 정멸보궁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30년 초반에 나의 수행이 무엇인가. 10년 동안 치열하게 수행 정진을 한 백성욱 박사는 1950년에 내무장관을, 1953년에는 동국대 총장을 맡아 국가와 불교 발전에 매진했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공부와 수행으로 자신을 채우고 이를 사회에 회양한 백성욱 박사는 사회운동과 불교 자주화, 자기수행이라는 삼박자를 갖춘 선지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출생아 수가 월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만 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인구 자연 증가 폭이 계속 감소하면서 이르면 4년 뒤에는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이 2만 7천 명으로 월간 3만 명대가 붕괴됐습니다. 즉 월간 2만 명대에 처음 진입했는데 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전월 동월과 비교한 출생은 2015년 12월부터 무려 30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원인은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중반 인구가 적은 데다 최근 혼인 감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월 인구 동향 결과 5월 기준 출생과 혼인은 최저치를, 사망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출생아 수는 27,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 감소하여 81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출생과 혼인 감소 원인으로는 주 출산 연령인 30에서 34세 여성 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한 데다가 최근 혼인 감소와 혼인 연령 증가 등의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출생 감소와 함께 1월부터 5월까지 누계치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4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출생 감소가 계속되면서 자연 인구 감소와 함께 생산 가능 인구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다 가장 낮은 저출산을 전제로 작성한 전망치도 인구 절벽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9년 뒤인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전체 인구 급감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5월 누계치는 당초 인구 절벽 전제 조건보다도 더 낮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도별 5월 누계치를 보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연간 출생은 70년대 100만 명대를 보였으나 불과 한 세대 만에 30만 명대로 3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인데
저출산 추세가 계속 확대되면서 인구 절벽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BBS 뉴스 박건우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그제와 어제 인천 강화군 용흥궁 공원에서 강화 고려 문화축전이 열려 고종 황제 행차와 팔만대장경 이훈 행사가 재현됐습니다. 용흥궁 공원 특설 무대에서는 고려의 중요 불교 행사인 팔간회 공연도 펼쳐졌고 팔만대장경 판각, 고려 의상체험, 고려 청자 물레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역사인식을 일깨우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남 장성에 건립됩니다. 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 세계 위안부의 날인 다음 달 14일 장성역 광장에서 소녀상 제막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총액이 김영란법에 따른 협찬활동 위축 등으로 6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1,943억 1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BS 뉴스는 한국 불교사의 큰 발자취를 남긴 스님들의 삶을 돌아보고 가르침을 되새겨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는데요. 불교계 안팎에서는 존경하는 스님의 맥이 끊겼다며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혜의 가르침을 전하는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스님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 시대 무너진 정신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치유와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참 스승, 지도자들이 한국 불교계에서 많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불교가 대외 이미지를 회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7월 30일 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